자, 네 번째 영상 마지막 열쇠 경쟁률입니다. 너무 하얀 화면만 나와서 이제 밋밋해서 이제 열쇠 사진이 마침 있길래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열쇠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결국은 경쟁률인데, 경쟁률도 나중에 원서를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1월 3일부터 원서를 지원하게 됐을 때 이제 실시간 경쟁률이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물어보거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 시간인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를 미리 다 정리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것만 핵심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니까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멈춰놓고 그림 그래프 다시 살펴보면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쟁률 추이. 자, A 학과하고 B 학과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표를 한번 볼게요. T1, T2 이건 뭐냐면 그냥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는 잘 보셔야 되는 게 T3 오전, 오후가 돼 있는데 이거는 당일, 마감 당일 날에 오전과 오후를 이렇게 나눠서 한 번씩 발표를 해주니까 그거를 이제 보시라고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자, 볼게요. 자, 주황색 이 학과는 첫날에 이제 1.1대1, 둘째 날 3.5대1, 그 다음 4.3대1, 5.5대1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약간 기울기가 꺾이는 형태가 됐고, 파란색 학과 같은 경우에는 B학과라고 할게요. 파란색 학과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학과를 A학과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0.6대1이었다가 다음날 이제 1.2대1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같은 학교라고 칠게요. 그냥 요건 편의상 뭐 A, B 이런 말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뭐 영문과고 얘는 뭐 중문과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주황색이 영문과, 파란색이 중문과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실제로 있었으면 제가 물어보겠죠. 자, 결론만 얘기 드리면은 주황색 학과를 쓰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즉 파란색 학과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쟁률을 볼 때 마감 최종 경쟁률 여기 끝에 7.5대 1, 5.5대 1 요것만 봤을 때는 파란색 학과 파란색 학과가 더 경쟁률이 높으니까 우와 여기 엄청 터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첫날에 원서 넣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죠? 성적이 아무래도 좋은 애들이겠죠. 근데 자, 주황색 학과는 성적이 좋은 애들이 파란색 학과보다 첫날부터 많았죠. 그럼 둘째 날 볼게요. 당연하지만 둘째 날 넣는 애들도 성적이 당연히 더 좋은 애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셋째 날. 셋째 날 오전에 들어가는 애들도 여전히 어쨌든 상대적으로 자신 있는 애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오후에 비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애들이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죠. 즉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종 경쟁률만 봤을 땐 파란색 학과보다는 더 경쟁률이 낮은 추세이긴 한데, 최종만 봤을 때는, 근데 중간에 앞에 자신 있는 애들은 더 많이 들어왔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학과 같은 경우는 최종은 뛰었는데 이때 뛰는 요때 들어온 애들은 거의 나와 마찬가지로 그냥 던져보는 애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한테 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그냥 얘네보다 점수가 더 낮아서 떨어진 것 뿐이지 더 억울할 거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과들을 여러 개를 유심히 살펴보고 일자별로 이렇게 경쟁률 그래프를 그려보다가 어라 이 학과 같은 경우 유독 첫날하고 둘째 날의 경쟁률이 다른 학과보다 유독 낮구나라고 하면 그런 학과들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볼 때 학과 간에도 비교를 해보는데, 또 하나 비교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여기 써놨죠. 같은 학과의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보는 이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건국대 영문과하고 중문과 이런 식으로 같은 연도에,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올해에 영문과하고 중문과 두 개를 비교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이와 반대로 건국대학교 영문과를 한번 한 학과만 가지고 작년도하고 올해의 경쟁률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면 돼요. 이 방법도 두 가지를 같이 쓰셔야 됩니다. 즉 내가 이 학과를 쓸 건데 건국대 영문과를 쓸 건데
작년도 오전까지 다시 얘기할게요. 올해 마감일 당일에 오전 경쟁률까지를 봤을 때 추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황색이 올해라고 합시다. 주황색이 올해라고 하면은 작년에 비해서 이미 첫날부터 경쟁률이 튀었고 둘째 날도 튀었다라고 하면은 이과는 피하고 다른 과를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정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모든 학과가 다 경쟁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고대 같은 경우가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어쨌거나 다른 학과도 봤는데 다른 학과도 역시 여전히 작년에 그 경쟁률보다 훨씬 더 높다고 모든 학과가 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이제 학과 간에 또 비교를 해봐야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핵심은 이렇게 두 개를 같은 학과의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는 것도 있을 거고 같은 연도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그래서 학과별로 비교하는 거 두 가지를 수직과 수평을 다 비교를 같이 하셔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요거 헷갈릴까봐 다시 얘기하자면 요 경우에는 파란색을 쓰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경쟁률이 예상 가능할까? 최종적으로 이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를 힌트를 한번 진학사에서 얻어보는 방법도 같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실제로 두 개 학과를 그냥 예시로 샘플로 들고 온 건데 한양대 이제 가고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가 있는데 여기는 경쟁률이 약 2.27대 1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합격 예측 분석 대상자 수라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전체 지원자 수 얘네는 그냥 뭐 허수 포함해서 그냥 아무나 그냥 다 개나 소나 다 들어와 있는 거고 이 빨간색 안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확실히 이제 합격 예측 분석을 해놓고 뭐 성적도 인정해놓고 등등 이들이 어쨌든 실수에 가깝다고 이제 분류해놓은 그런 친구들인데 어쨌든 이 지원자들이 그냥 실제로 원서를 다 썼다고 가정하면은 요 중에서 정시 모집 인원이 61명이니까 약 대충 2.27대 1이니까 전년도 경쟁률 2.77대 1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같은 대학의 다른 학과 이런 걸 항상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바이오메디컬 한양대에도 바이오메디컬이 있습니다. 성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튼 여기를 살펴봤더니 11명을 뽑는데 지금 40명 정도가 이제 분석 대상자 수로 잡혔으니까 대략 한 3.63대 1 정도 이렇게 잡히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면은 현재 기준, 이건 오늘자 기준이고 아마 다음 주 업데이트되고 뒤로 가면 경쟁률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경쟁률의 이제 추이는 작년도 경쟁률하고 얼추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한양대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가 아직은 조금 덜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제 비율로다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대학의 다른 학과를 이렇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 경쟁률이 대략 어느 정도지?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변량이라고 했죠. 근데 요 경쟁률이 느는지 줄어드는지도 당연히 같이 일자별로 기록을 해가면서 봐야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찾아보면은 최종 경쟁률 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의 지원 가지고 전년도 경쟁률을 요 경쟁률을 결국 초과하는지 아닌지 이것도 흐름까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